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엑셀 비즈니스 활용 스킬업으로서 총 6시간 1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 링크 주소는 www.data-bank.co.kr이고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동영상이나 유료 동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www.datacampus.c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시스템용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www.databank.co.kr에 접근하시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을 하신 후 여기서 가입 인사 기본적으로 한 번만 하시면 바로 등급업이 되십니다. 본 과정은 OA 과정에 엑셀 스킬업 원데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분할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스템용 데이터는 다운로드라는 부분에서 엑셀 기초 데이터 분석, 그래서 엑셀 10-2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10 언더바 02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 엑셀 10 언더바 01 엑셀 기초 실습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까지 엑셀 강의가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과정은 이 실습하는 현재 강의하고 약간의 파일 위치나 폴더 자체는 좀 다르겠으나 해당하는 부분은 동일한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좀 보시고 텍스트 나누기부터 좀 보고 갈게요. 자, 엑셀 강의에서 파트 2입니다. 파트 2 나누기 빈칸 채우기 열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 나누기 승강기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승강기 파일. 제가 강의하다 보면 파일 찾는 게 가장 어려워요. 해당 파일하고 목자 이렇게 디렉토리 찾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제가 드렸던 2020 데이터 제공용 엑셀 강의 안에서 나누기 빈칸 채우기, 여기서 텍스트 나누기 승강기 한번, 승강기 다시 한번 눌렀네요. 승강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자료 가지고 제가 텍스트를 자유롭게 자르고 그 다음에 함수를 몇 가지 좀 살펴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열려라. 요즘 보니까 오피스 365가 얼마 안 하더라고요. 10몇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년에 한 10몇만 원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년에. 기업용. 그러니까 쓸만해서 저도 웬만하면은 불법판 쓰는데 보니까 하다 보니까 요즘 싸게 한 12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 되니까 1년에서 그냥. 지금 녹음하고 계시네요. 네. 불법이라고. 불법이 아니죠, 제 거는 지금. 제 거는 이제 365니까. 웬만하면 옛날엔 불법판을 썼지만 지금은 안 쓰면 되는 거지 뭐. 네. 자,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불법판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많이 가격 다운돼서 괜찮더라고요, 이제는. 자,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면 365 쓰니까 괜찮아요. 365, 그러니까 가격이 이런 것들이 나오시니까 그거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근데 엑셀만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엑셀만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승강기 실습 자료 결과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인덱스열, 기획, 그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명, 건물 주소, 고장 일자죠. 얘는 현실적으로 진짜 날짜 형태는 아니에요. 연도월 1,2지만 실제 날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 이렇게 쪼개는 걸 권장합니다. 연도월 1을 쪼개는 걸 권장하는데 이걸 날짜 형태로 바꾸거나 다시 이걸로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건물 주소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또 많이 있으시겠지만 주소가 상당히 좀 복잡하지 않으시나요? 주소가 진짜 복잡합니다. 어떤 데는 서울, 어떤 사람은 서울특별시, 어떤 사람은 서울시, 어떤 사람은 서울특별시,
이런 그 신주소, 구주소, 이야! 이런 경우 좀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통합할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스페이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얘가 스페이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를 가지고 그냥 쪼갤 겁니다. 이렇게. 얘가 만약 스페이스가 없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시, 행정구, 행정동을 어떻게 쪼개야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그렇게는 안 되고, 그 욕해야 돼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분. 그래서 저는 구분자는 가급적 언더바를 많이 씁니다. 언더바를 하시는 게 많이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아예 행정시, 행정구, 행정동, 그리고 몇 개 좀 이렇게, 아예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페이스를 가지고 잘라볼게요. 자, 우선 이제 카피 뜨십시오. 카피 뜨신 다음에 새로운 시트에 그냥 붙이겠습니다. 새로운 시트에 붙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텍스트 나누기부터 한번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구분자가 스페이스로 되니까 그냥 스페이스로 자를게요. 스페이스로 텍스트로 나누게 합니다. 자, 뭐 슬래시도 되고요. 각종 특수문자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합니다.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로 들어가십시오.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으세요? 예, 눌러보시면 어떤 걸로 나눌 거냐로 나타납니다. 구분 기호로 분리된 너비가 일정함. 이것은 구분 기호로 넣겠습니다. 구분 기호. 구분 기호는 제가 뭐라고 넣으면 될까? 공백으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공백으로 넣으시게 되면 여기 누르시면 우선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맞춤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지가 알아서 잘라냅니다. 아주 쉽게 잘라내실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스페이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도 얘를 한 번에 잘라내는 게 낫겠죠, 얘는 한 번에 잘라내는 게 낫겠죠? 무슨 말씀인지 얘를 하면 원래 스페이스 하나씩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 이 경우는 한 번에 잘라내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다음 누르시고 얘가 연속된 구분 기호로 넣게 되면 얘가 여러 개가 있더라도 뭐라고요? 스페이스가 여러 개가 있더라도 그냥 하나로 인식하고 그냥 자릅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잘리게 돼요. 별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아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울시 그리고 스페이스 하나 서초구 그 다음에 스페이스 2개 서초동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러면 얘는 스페이스 하나마다씩 잘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스페이스 한 개씩 계속 잘라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연속적인 거라 인식을 할 거냐 아니면 각각에 잘라낼 거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저랑 똑같이 입력해 보실게요. 여기다가 서울시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고 스페이스 하나 서초구 그 다음에 스페이스 2개 서초동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 여기서 구분기호로 분리된 다음 여기를 연속된 걸로 우선 해보겠습니다. 연속된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얘가 같이 서초구, 서초동이 같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겠죠. 행정시, 행정구, 행정동을 만들려면 다시 한번 컨트롤 Z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 그 다음에 구분기호로 분리된 이번에는 연속된 거를 하나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연속된 거를 얘를 해제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스페이스마다 맞춤 누르면 이렇게 쪼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쓸 건지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셔서 쓰시면 돼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계속적으로 합니다. 반응 정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힘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승강기 번호로 한번 보겠습니다. 승강기 번호. 승강기 번호로 제가 한번 텍스트 나누기를 직접 2칸씩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승강기 번호를 먼저 카피 뜨신 다음에요. 새로운 시트에 우선 붙이겠습니다. 새로운 시트에 붙일게요. 자, 얘를 가지고 쪼갤 건데 저는 어떻게 쪼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2칸 자를 거고요. 뒤에서 2칸 자르고 놔둘 겁니다.
일괄적으로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자를게요. 자, 여기서 텍스트 나누기입니다.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여기 보시면 너비가 일정함. 너비가 일정함. 그리고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텍스트 나누기 너비가 일정함. 다음. 그런 다음 얘를 구분서를 여기다 직접 클릭을 하시면 클릭하시고 이동을 시키시면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실 수 있으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길이가 얘는 간격이 똑같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침 누르면 얘가 이렇게 쪼개집니다. 마침하시면 이렇게 쪼개져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얘는 잘랐는데 숫자다. 그러면 숫자 형태로 다시 만듭니다. 얘는 잘랐는데 숫자다. 그러면 숫자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얘가 원래 03이 돼야 되는데 3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는 원래 03이 돼야 되는데 뭐라고요? 3이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하다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03월 이렇게 넣고 싶은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자릿수를 강제로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텍스트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이번에 뭐라고요? 텍스트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는 텍스트. 텍스트.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찍고요. 컴마. 이제 포맷을 잡아주셔야 된다. 포맷은 제가 0을 넣겠습니다. 뭐라고요? 0을 넣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0으로 넣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포맷을 뭘로 잡는다고요? 00으로 넣습니다. 00으로. 00. 쌍따옴표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얘가 문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왼쪽 정렬이 되고요. 얘는 03으로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 다시요. 얘를 67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당할 자릿수가 있으면 나타나고 없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해당하는 부분 얘를 0으로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계속 되니까 강제로 00으로 맞추는 거예요. 강제로 00을 맞추고 만약 소수점을 계속적으로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 0으로 찍으면 되겠죠. 뭐라고? 점 0. 네. 점 0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천천히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다시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라는 것은 이거를 일정한 포맷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포맷을 바꾸는 건데 A로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이 안 나시죠? 요일로 바꾸는 거죠. 요일로. DDD로 하셔도 요일 나타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셀서식 많이 보셨을 거예요. 셀서식. 컨트롤 그냥 숫자 2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1 눌러볼게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네,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하고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0.00이라고 나오면 0.00이라면은 무조건 자릿수가 없더라도 00을 무조건 붙입니다. 얘가.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샵을 넣게 되면 다시 얘를 샵을 넣게 되면 자릿수가 있으면 표현하고 자릿수가 없으면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한번 보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00.0으로 넣으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소수점까지를 모두 반영을 합니다. 있던 없던 얘를 무조건 자릿수를 맞추고 싶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다음 얘는 문자예요. 문자.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문자가 됩니다. 문자는 다시 한번 숫자로 바꾸는 방법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를 포맷을 %라고 달면 여기다가 뭐라 아예 %라고 달면 얘가 알아서 곱하기 100을 합니다. 얘를 %라고 얘를 달면 알아서 곱하기 100을 하면서 100분율로 다시 환산을 합니다. 형태로 이렇게 바꾸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는 문자 형태예요. 지금 얘는 계산이 안 됩니다. 얘는 곱하기 나누기 하면 단순한 것에 대해서 썸 같은 건 얘가 계산을 못해요.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요 고장 일자를 가지고 제가 연도 월 1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다시 연도 월 1을 추출할 건데 직접적으로 텍스트를 나눠도 되겠죠, 그쵸? 직접적으로 제가 텍스트를 나눠도 되고요. 이번에는 left, right, mid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함수 중에 left, right 다시요. left, right, mid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left는 왼쪽으로부터만 드러냅니다. left는 뭐라고? 왼쪽으로부터 드러내는 거고요. right는 오른쪽으로부터 드러냅니다. mid, mid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부터 얼마만큼 거리만큼을 잘라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mid, mid라고 합니다. mid. 자, 고장일자 카피 뜨신 다음에요. 컨트롤 C, 새로운 시트에 그냥 붙일게요. 새로운 시트에 그냥 붙일게요. 진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레프트, 라이트, 미드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미드를 해볼게요. 레프트. 얘 찍고 왼쪽으로부터 4칸을 드러냅니다. 왼쪽으로부터 4칸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4칸만 드러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아까하고 좀 다른 형태가 나옵니다. 얘는 왼쪽 정렬이 된다는 뜻입니다. 왼쪽 정렬이 되는 건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된다는 건 얘는 문자라는 뜻이에요. 얘는 뭐라고요? 문자가 된다.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무조건 문자가 됩니다. 자르면 무조건 문자가 됩니다. 숫자가 되지 않고 무조건 문자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단 텍스트 나누를 하게 되면 얘는 숫자는 숫자대로, 문자는 문자대로 나열을 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얘를 숫자로 변환을 시켜보겠습니다. 얘를 숫자 형태로 바꾸려면 앞에 value라는 함수를 씁니다. 여기다 뭐라고요? value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얘가 숫자 형태로 다시 한번 변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뭐라고요? 해당을 left, 다시 여기다 right 한번 해보겠습니다. right 놓고 오른쪽으로부터 2칸입니다. 뭐라고요? 오른쪽으로부터 2칸. 그러면 02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문자형이 되죠. 여기다가 value라고 한번 다시 넣겠습니다. 얘를 뭐라고요? value라고 다시 넣게 되면 네, 그러면 얘를 숫자 형태로 다시 한번 바꾸게 됩니다. 얘는 한번 다시 한번 숫자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mi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mid. 함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시요. left, right, mid. 근데 mid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mid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mid는 내가 원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몇 째 칸에 있는 정보를 잘라낼 거냐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월이 5번째죠. 5번째와 정확하게는 5번째와 6번째입니다. 정확하게는 5번째와 6번째 쫙 드러내야 되는데 엑셀에서는 어떻게 하냐? 5번째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몇 째 칸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5부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2번을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 2개를 잘라내는 겁니다. 원래는 5, 6을 잘라내는 거예요. 원래는 뭐라고요? 5, 6을 잘라내야 되는데 5컴마 찍고 거기서부터 몇 째 칸에 이동할 거냐. 그래서 2번째 칸에 이동해서 잘라내게 됩니다. 자, MID 한번 해보겠습니다. MID는 MID 선택하시고요. 컴마 5째부터 2번째, 다시 말해 5번째부터 2번째를 하시게 되면 월만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얘가 value 문자 형태지만 숫자형이 없기 때문에 얘를 강제로 숫자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얘를 한번 봤는데 얘는 섞어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보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얘가 value라고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당하는 부분이 계산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얘는 뭐라고요? 계산을 못한다는 겁니다. 즉 문자이기 때문에 계산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문자이기 때문에 다시 숫자 형태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얘를 만약에 자료가 주소처럼 문자와 숫자가 막 섞어져 있어. 그럴 경우는 숫자는 숫자대로 반영을 하고 문자는 문자대로 반영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숫자는 숫자대로 반영하고 문자는 문자대로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얘가 지금 오르라고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div, num,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오류라고 보는데, 이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처리하는 방법은 if error라는 함수를 씁니다. 다시 뭐라고요? if error. 그러니까 if error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if error라는 것은 얘가 에러가 발생하면 다음 것을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if라는 함수는 다시 if는 얘를 실행해서 첫 번째 조건을 수행하고 아니면 그 다음 거를 실행합니다. if라는 함수 자체가.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 얘들 if 넣으시면 해당하는 것에 먼저 충족을 하고 얘를 실행을 해요. 충족을 하면 실행을 하고 안 되면 그 다음 칸으로 실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if문이라고 하는데 if 에러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if 에러는 얘가 에러라면 다시 뭐라고요? 얘가 에러라면 다음 것을 실행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해보죠. if 에러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if 에러. if 에러. if 에러. 그렇죠? 네. 얘가 빈칸이면 에러가 뜨면 얘를 다시 한번 left 함수로 다시 써요. 얘를 다시 한번 left 함수를 써버립니다. 얘는 에러라면 그 다음 것을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에러라면 뭐라고요? 다음 것을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잘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얘가 에러라면 다시 뭐라고? 얘가 에러라면 그 다음 것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거는 뭐였어요? 그냥 잘라내기만 하는 거죠. 얘는 그냥 잘라내기만 하는 거죠. 네. 똑같이 그냥 잘라내기만 합니다. 그러면 얘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이렇게 함수를 계속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쓰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천천히 다른 데이터로 여기서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여기다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저와 함께 5하고 4가 있고요. 입력해 보실게요. 5하고 4가 있고 얘가 5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눠 볼게요. 얘 나누기 얘는 값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쵸? 하지만 그 밑에 거는 값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얘는 값이 안 나옵니다. 왜? 해당하는 부분이 빈칸이기 때문에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오류예요. 오류라면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류라면 저는 빈칸으로 만들게요. 뭐라고요? 오류면 뭐라고요? 빈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류는 빈칸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if error라고 쓰는 거죠. 맞으시죠? 다시 뭐라고요? if error라고 발생을 하면 제가 쌍따옴표로 그냥 닫아버려요. 뭐라고요? 쌍따옴표를 열고 그냥 쌍따옴표로 닫아버립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빈칸, 그러니까 에러가 뜨면, 다시 말해 에러가 뜨면 얘는 빈칸으로 환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if error라고 한다. 그러니까 함수를 다른 이렇게 쌍따옴표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를 해당하는 걸 이렇게 쌍따옴표로 하셔도 되고요. 뭐 다른 함수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요게 실행을 해서 제대로 나오면 그대로 값을 반영하는 거고 얘가 에러라고 나오면 요걸 실행하는 뜻이에요. 에러가 나타나면 요거로 나타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에러가 발생한 게 하나라도 에러가 발생하면 이 컬럼 자체가 함수가 안 먹혀요. 썸이나 에버러지 그 함수가 먹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0으로 반영하시면 안 돼요. 0은 표본수에 포함이 되지만 빈칸은 표본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총 n수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5개면 다시 뭐라고요? 5개면 0이 하나가 포함이 되면 5로 나누는 거고 빈칸이면 4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0하고 빈칸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여러분 카운트하고 카운트 A 아시나요? 카운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운트라는 것은 세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숫자만 있는 것을 세는 겁니다. 뭐라고? 숫자만 내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카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A는 문자까지 세요. 뭐라고요? 카운트 A는 뭐라고요?
문자까지 셉니다. 근데 얘를 넣게 되면 원래는 1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카운트 A 하더라도 얘가 1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만 나와야 되죠, 원래는. 근데 얘를 치면은 2가 나와요. 왜 2가 나오냐면 얘가 실제로 블랭크라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요. 얘가 뭐라고 실제로 블랭크라고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쌍따옴표는 다시 쌍따옴표를 열고 닫으면 블랭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블랭크가 아니에요. 얘 블랭크가 아닙니다. 문자예요. 그러니까 해당 문자의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가 지워지질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얘를 또 처리하는 방법은 좀 이따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렇으면 이렇게 쪼개졌다고 가정하고요. 이렇게 쪼개졌다고 얘를 날짜 형태로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뭐라고요? 날짜 형태로 바꿀게요. 얘는 현재 숫자와 문자가 막 섞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숫자와 문자가 막 섞어져 있어요. 얘를 과연 날짜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날짜 형태로 바꾸는 방법은 는 데이트라는 함수를 씁니다. 다시 말하고요. 데이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트는 뭐라고 나오나요? 연도 월 1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연도 월 1로 나오시죠? 그리고 연도 찍고 컴마 내가 원하는 월 찍고 그 다음에 1을 찍으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날짜 형태로 지가 알아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구성돼도 되고 문자로 해도 얘가 구성을 합니다. 단 4자리, 2자리, 2자리일 경우가 좋습니다. 다시 4자리, 2자리, 2자리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날짜 형태가 있다면 여기서 연도 월 1을 추출하겠습니다. 날짜 형태라면 연도 월 1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추출하는 방법은 year라는 함수를 씁니다. 뭐라고요? year라는 함수를 쓰면 날짜 형태일 경우에만 여기서 연도를 추출합니다. 이 형태는 안 돼요. 고장일자 형태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여기 있는 고장 형태로는 연도를 못 끄집어내 잘라내는 거 외에는 안 됩니다. 근데 날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year라고 딱 쳐버리면 여기서 year만 해당하는 연도만 추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month 치면 되지 않을까요? year가 됐으니까 month도 되지 않겠습니까?